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작품별로 끝내는 모느 시읽기입니다.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울 작품은요, 유치원의 생명의 서입니다. 우리는 시를 읽다 보면 두 종류의 시를 만납니다. 첫 번째는 굉장히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가 있어요. 그 시를 보면 구체적으로, 시각적으로, 감각적으로 그 일상이 떠오르는 시가 있고,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히 정서적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서 이게 일상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. 소설도 판타지 소설이 있고 리얼리즘 소설이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시의 종류도 어떤 경향이 있는데 이 유치원의 생명의 서 같은 시는 관념적인 시의 대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시를 이해하는 키포인트 두 가지는요. 첫 번째는 관념적 성격입니다. 이 시의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아요. 생명의 서라는데요. 서 같은 경우는 이제 편지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 생명의 편지라고 봤을 때 또는 생명을 쓴다라고 봤을 때 생명을 어떻게 쓰지? 생명이 어떻게 편지를 쓰지? 잘 구체적으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아요. 이 생명이란 것 자체가 여기서도 추상적인 관념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듯이 이 시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. 자, 그러면은 관념적 성격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? 우리는 각각의 시어가 나타내는 관념적인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시 같은 경우는요, 관념적인 시어의 밑줄을 긋고 이 관념적인 시어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물어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를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는요, 역설적 논리예요. 이 시 같은 경우는요, 죽음을 향해 가는데 더 생명을 강하게 느낍니다. 사실 역설이란 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 역설적이라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요.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? 필사즉생, 필생즉사라는 명언이 있습니다. 이는 죽기로 싸우면 반드시 살고 살려고 비겁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얘기예요. 이 말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죽기로 싸우면은 보통은 논리적으로 죽어야 되죠. 그 다음에 살기로 싸우면은 살아야 되잖아요. 그런데 사실은 이 역설적인 말은 싸움에서 최선을 다하면,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싸움에 임하면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진리를 담고 있죠. 이 생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화자는 계속해서 고통으로 다가가는데 그 고통에 다가갈수록 삶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. 생명의 본질을 깨닫게 되죠. 자,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. 자, 이렇게 1연이 끝나는데요. 여기 1연에서 우리는 나라는 시어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. 이 시는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. 나의 지식이라는 건 곧 화자의 지식을 얘기하겠죠. 내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회의라는 거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의심을 품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굉장히 많이 쌓았는데 독한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. 그건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 지식이 맞을까? 이렇게 공부하는 게 진짜 지식이 맞을까?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. 그래서 구하지 못했다는 거는 이게 구할 구자인데요. 내가 지식을 쌓고 있는데 이 지식을 쌓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괴리라던가 혼란을 결코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. 원래 삶이라는 것과 지식이라는 건 어느 정도 괴리가 있고 차이가 있잖아요. 화자는 이 자신이 배우던 것과
일제강점기의 현실로도 볼 수 있고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들에 대한 그 해답을 찾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지식뿐만 아니라 내 현실 속의 삶도 애증은 사랑과 미움을 얘기해요. 사랑과 미움을 다 짐지지 못했다는 건 다 버티지 못했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여기서 화자는 부정적인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화자는 병든 나무처럼 된 것이죠. 생명이 부대낄 때,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생명이 힘들 때, 저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,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내가 이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떠나려는 건데요. 우리가 현실 도피를 많이 하는 게 해외여행 많이 가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화자는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어떤 미지의 공간으로 떠나버리고 싶은 거예요. 왜요? 지금 현실은 내 지식이 회의감을 가지고 있고 내 삶이 애증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이에요. 자,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할게요. 여기서 아라비아 사막이 진짜 있는 공간일까요? 네, 아라비아 사막 자체는 지명으로서는 진짜 있는 공간이지만 이 시 속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아라비아 사막은요, 결코 현실적인 공간이 아닙니다.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와이를 가던가 뭐 유럽을 가던가 이런 식의 공간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경지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은요, 화자가 이 생명의 본질을 구하기 위해 설정한 가상의 공간이다.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언을 볼게요.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자결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. 자,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.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라고 1연에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 아라비아 사막이 어떤 곳인지를 2연이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. 거기는 한 번 뜬 백일, 백일은요 뭐냐면요 환한 해예요. 환한 해가 불사신 같이 자결하고, 그러니까 해가 진다 안 진다? 절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거를 불사신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자결, 끊는 듯이 계속 햇빛이 내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. 일체가 모든 것이 모래 속에 사멸, 죽어버렸어요.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막의 이미지 보세요. 모래사장만 쫙 깔려있고 위에는 해만 쨍쨍 비치는데 사람은 거의 없거나 한 명의 사람이 낙타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가 상상이 되잖아요. 지금 딱 그 이미지가 그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서 생명은 없고 영겁의 허적이에요. 사막은 예전부터 사막이었고 앞으로도 사막이겠죠. 영겁이라는 건요, 불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세월을 말하는 불교 단어입니다. 허적이라는 건 뭐냐면 텅 비어 적적하다라는 허적하다에서 나온 허적이에요. 그러면 일체 모든 것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오랜 시간 동안 텅 비어 적적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어디다? 아라비아 사막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이에요. 그 사막이 있는 곳이 이슬람교가 있는 그 지역이랑 일치합니다. 그래서 화자는 그곳에 오직 신만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사람도 거기서는 오래 살 수 없고 식물도 살 수가 없지만 신은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슬람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곳이겠다. 그리고 이 신조차도 이 열사의 끝이라고 말한다는 건 이 신조차도 고민하고 방황할 정도로 이 지역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공간이구나,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럼 3년으로 넘어가 볼게요.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
그 원시에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. 이렇게 사면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. 첫 행부터 다시 볼게요. 그 열렬한 고독이래요. 여기는 이 사막 자체가 굉장히 고독한 곳인데 뜨거운 해가 자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열렬하다라고 뜨겁다고 표현을 한 거죠. 그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누가 옷자락을 나부껴요? 바로 나예요. 내가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누구랑 함께가 아니라 홀로 섰어요. 그러면 화자가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쓰러지지 않고 섰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시에서 의지적인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자, 이 화자가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미지의 공간에 갔어요. 이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공간은 실제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했죠. 이 이상적인 공간에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대면하니까 누가 보여요? 내가 보인대요. 나라는 사람이 쌍둥이도 아니고 또 둘로 쪼개진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있는 걸까요? 여기서 나라는 건 이제 현실적 자아를 벗어난 이상적 자아, 본질적 자아가 된 거예요. 왜냐하면 이 고통스러운 공간에서 수행을 하면서 진정한 생명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이죠. 석가모니를 생각하면 쉽습니다. 석가모니가 그냥 깨달음을 얻고 그냥 불교가 생긴 게 아니라 석가모니가 인간의 그런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다 던져버리고 정말 오랜 시간 고행과 고난을 거쳐서 진리,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얻었잖아요. 그게 바로 공사상이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. 내가 고통 속에서 그것을 견디고 참고 그리고 그 너머에 그 생명의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나와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.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. 내가 여기에까지 왔어도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이런 공간, 극한적인 공간에 왔어도 내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, 순수한 생명의 그 진리를,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나는 여기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나니까 이 나는 그 일연에서 나왔던 현실적인 나라고 볼 수가 있죠. 나는 어느 사구에 모래 언덕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. 내가 백골을 쪼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. 백골은 죽음을 상징합니다. 시체를 백골이라고 해요. 그래서 회한 없는, 후회 없는 백골이 되겠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결국 죽고 말겠다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죽음을 각오한 생명의 본질을 깨닫기 위한 화자의 처절한 몸부림이 보여지는구나. 그 다음에 화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의지적이고 결연한 그런 느낌의 어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구나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